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3년 전 누군가가 했던 말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오래된 일인데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귓가에 맴도는 그 말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 같은 애가 무슨 대단한 걸 하겠어. 솔직히 너 좀 별로야. 반대로 이런 말들은 잘 기억나지 않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많이 웃었어. 역시 네가 해내는구나. 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은 오래 기억하면서 따뜻한 말은 금방 잊어버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1. 기억 고착 현상. 뇌는 왜 상처를 각인시킬까? 심리학에서는 특정 기억이 뇌에 강하게 박히는 현상을 기억 고착,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처리센터인 편도체 A믹달라가 있는데요. 이 편도체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사건일수록 더 강한 신호를 해마, 히포캄푸스 내에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모든 경험을 동등하게 저장하지 않아요. 감정의 진폭이 클수록 기억은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바로 위협과 위험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순간, 뇌는 그 상황을 생존과 직결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 기억은 고스란히 장기 기억으로 고착되죠. 미국 심리학자 엘리자베트 로프투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각인된 기억은 일반 기억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생생하게 유지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왜곡되기까지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실제보다 더 부정적이고 극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상처는 실제보다 조금 더 나쁘게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가 이건 위험하다고 강조하기 위해 색칠을 덧칠하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억은 반복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잠들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말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우리 뇌는 그 기억의 신경회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같은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오래 기억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파트 2. 부정성 편향. 나쁜 건 왜 더 크게 느껴질까?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오늘 발표를 마쳤습니다. 동료 9명이 정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고, 단 한 명이 좀 아쉬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어떤 말이 머릿속을 맴돌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한 명의 아쉽다는 말이 계속 생각날 겁니다. 9대 1인데 우리 마음은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입니다. 이 편향도 사실 생존의 산물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풀밭에 꽃이 피어 있다는 정보보다 저 풀밭 뒤에 맹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놓치면 기회를 잃지만 나쁜 정보를 놓치면 목숨을 잃죠. 그래서 우리 뇌는 진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경험보다 약 3배에서 5배 더 강하게 기억에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를 상쇄하려면 비슷한 강도의 긍정적 경험이 최소 3번에서 5번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편향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SNS 댓글 100개 중 악플 하나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하루 중 잘된 일 10가지보다 잘못된 일 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걸리고 오래 사귄 연인의 좋은 추억보다 마지막 다툼이 더 선명하게 남는 것. 모두 부정성 편향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당신이 유독 예민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 작동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그 메커니즘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파트 3. 기억 끊기 기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기억을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힘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 재구성, 메모리 리컨솔리데이션 혹은 정서 조절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법 1. 거리두기 디스텐싱. 가장 먼저 소개할 방법은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구나로 바라보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면 감정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1인칭 시점 나는 에서 3인칭 시점 그 사람은 그 상황은 으로 전환하면
뇌의 감정 처리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이선 크로스 이탄 키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3인칭으로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부정적 감정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날 힘든 상황에서 상처받은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훨씬 객관적으로 그리고 덜 아프게 그 기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법 2. 맥락 해체하기 Decontextualization. 두 번째 방법은 그 말이 나온 맥락을 해체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사람은 그날 어떤 상태였을까? 그 사람의 말은 내에 대한 진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이 힘들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자기 안에 쌓인 무언가를 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나를 겨냥한 진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였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의 무게는 꽤 많이 가벼워집니다. 기법 3. 기억의 새로운 결말 달기 리스크립팅. 세 번째는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사용하는 이미지 재각본화 이미저리 리스크립팅 기법인데요. 그 기억이 떠오를 때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해 보세요. 단 이번엔 거기서 지금의 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나라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의 나라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기억 속 이야기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생각보다 그 재각본화된 이미지를 실제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 기억은 점점 상처가 아니라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내가 그 기억의 주인이 되는 거죠. 기법사, 긍정기억, 의도적으로 강화하기 마지막으로 부정성 편향에 맞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억은 의도적으로 오래 머무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릭 헨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경험에는 찍찍이 벨크로처럼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에는 테플론처럼 미끄러진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도적으로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다면 30초만이라도 그 감정에 머물러 보세요.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면 잠들기 전 그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의 기억 회로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부정적 기억이 저절로 고착된다면 긍정적 기억은 의도적으로 고착시켜야 합니다. 이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뇌의 비대칭성을 알고 그에 맞게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마무리. 그 말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오래 남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기억 고착 현상은 당신의 뇌가 진지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고 부정성 편향은 수만 년의 생존 역사가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오를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뇌가 또 그 회로를 켰구나. 이건 진실이 아니라 내 뇌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경보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경솔한 한마디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